지금 용인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가 이제 팹 4기가 들어오고요. 이동남사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6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공사 기간도 이제 두 동을 더 지으려면 한 동당 5년씩만 해도 10년의 공사를 더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남사 반도체 클러스터와 용인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유동성 파티, 그러니까 지금 정부 정책적으로도 부동산을 많이 잡겠다고 하시지만 그건 아파트에 좀 국한됐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수도권 특히 이제 동탄 안쪽 그리고 서울 쪽에 이제 아파트를 잡는 수요고, 거의 전국에 많은 분들이 농업인들이 많이 갖고 있고 한 이런 토지 같은 경우는 뭐 물론 규제할 수도 있지만 이런 토지를 지금 아파트처럼 이렇게 규제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아파트에 대한 규제, 집에 대한 규제들이 결국 많은 투자자분들이 결국은 또 토지로 넘어올 수밖에 없고, 그 중심에는 이 포천 세종간 고속도로를 끼고 들어오는 용인 SK 하이닉스와 이동 남사 반도체 클러스터의 이 반도체 공장을 짓는데 어마어마한 인력들이 들어오고요. 그 인력들이 들어오면서 결국은 수요가 생기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것은 수요와 공급인데, 지금 용인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보시면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광활한 농업진흥구역, 그리고 어떤 신도시 개발이라든지 이 주변에 새로운 개발 압력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개발할 수 있는 토지들이 없다 보니까 지금 방값이 원룸이 100만원, 120만원을 가까운 곳 3km 반경 안쪽은 넘어섰고요. 점점 천리라든지 양지로 갔던 인원들도 이제 출퇴근이 아마 올해부터는 이제 힘들어지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더욱더 양지에서 출퇴근하시던 분들도 돈을 좀 더 주더라도 하이닉스 쪽으로, 이동남사도 하이닉스 쪽으로, 그리고 지금 출근을 하는데 뭐 죽산, 일죽, 지금 장호원까지 방을 알아보는 수요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땅에 미친 농부 땅미동입니다. 오늘은 한번 요즘 들어 활기가 넘치는 도시가 다시 된 고덕 신도시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동탄, 화성에 이제 동탄 신도시가 있습니다. 1, 2 신도시가 있는데 이 동탄 신도시와 한번 이 고덕 신도시를 비교 분석해보고, 그리고 이거와 빗대어서 원산면에 생기는 용인 SK 하이닉스와,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런 45번 국도,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많은 도로들이 있는데 이 삼성반도체와 용인 SK 하이닉스, 그리고 앞으로 이동남사 반도체 클러스터를 연결해주는 이런 도로망과 신도시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삼성반도체 이제 P5 공정이 시작되고, 그리고 P4가 이제 내부 인테리어 작업들을 하면서 인부들이 한 7, 8천 명이 지금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평택 삼성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제 좀 활기가 돌고, 그리고 그동안 쭉 떨어져 있던 방값이 다시 좀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출퇴근 시간에는 차도 굉장히 막히고, 이 고덕 국제화지구라는 삼성반도체는 거의 동시에 신도시가 개발이 되었는데, 이제 고덕 신도시 같은 경우 좀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지도로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제가 이제 동탄하고 고덕 신도시에 대한 규모를 보려고 이렇게 대략적인 면적을 재봤는데,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 경기 남부권에 정말 지금 살기 좋은 신도시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 이 동탄 신도시 같은 경우 1동탄과 2동탄을 합친 것이 거의 한 1100만 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래쪽으로 보면 평택 고덕 신도시나 평택 삼성반도체도 그 규모에 못지 않아요. 왜냐면 평택 삼성반도체 120만 평과 405만 평의 고덕 신도시, 그리고 아래쪽으로 또 뉴홈이라고 해서 지제역세권 개발이 또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또 48만 평의 삼성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 보시면 아래쪽으로도 거의 200만 평 이상이 또 개발이 되고요. 우측으로는 또 브레인시티가 있습니다. 브레인시티 규모 또한 또 만만치가 않아요. 자, 이걸 벗겨보면 이렇게 지금 위성지도 보시면 이렇게 공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브레인시티 같은 경우 이 브레인시티에 카이스트 분교도 오고요. 또 큰 대학병원들도 들어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또 각광을 받고 있는데, 보시면 전체 개발 면적이 평택 고덕 신도시 중심으로 지제역세권과 브레인시티를 합치면 이것 또한 1100만 평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규모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인데요. 보시면 동탄 같은 경우는 처음에 1동탄을 개발하고, 모든 신도시는 한번 좀 무르익어야 돼요. 좀 신도시가 개발돼서 어떤 입주하려던 수요들이 자녀들 학교가 개교 안 하고 교통편이 불편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2년에서 3년 뒤에
신도시에 들어가거나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신도시가 다 만들어지는 것이 보통 1단계, 2단계, 3단계로 이렇게 구분화되면서 개발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이동탄도 처음에는 되게 살기 불편했다고들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 동탄의 공사가 다 끝난 너무 살기 좋은 신도시라고들 말씀하시거든요. 사시는 분들도 너무 만족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지금 고덕 신도시 같은 경우 처음부터 너무 많은 개발들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 반도체 같은 경우 이렇게 보시면 삼성 반도체가 들어오면서 2년 뒤에 고덕 신도시에 1단계 공사가 들어갔고, 그리고 이쪽에 뭐 지제역세권 일부 아파트들, 그리고 지금 보시면 평택 같은 경우는 이 고덕 신도시만이 아니라 이 지제역세권뿐만이 아니라 이쪽 우측으로 굉장히 많은 도시개발 사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어졌기 때문에 보시면 아파트가 굉장히, 이 고덕 신도시가 아니거든요. 이쪽으로 쭉쭉 가면서 보면 정말 많은 아파트들이 지어졌어요. 그래서 평택이 미분양의 무덤이다, 정말 상가 지옥이다 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영상을 보면서 좀 설명드리면,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쪽이 남쪽이고 이쪽이 북쪽인데요. 이제 위쪽으로 고덕 신도시가 만들어졌어요. P5 공사하는 모습이고 위쪽이 이제 고덕 신도시인데요. 잠깐 멈춰보면 이 위쪽에 보시면 여기가 이제 1단계 아파트들이 이쪽에 만들어졌고요. 이주자택지와 뭐 준주거 상업시설들, 그리고 여기 한박산 공원입니다. 이 공원을 지나서 이쪽이 이제 2단계가 개발이 어느 정도 지금은 조금씩 자리 잡아가는 가운데 있고, 3단계 공사가 이제 들어갔다고 보시면 좋아요. 지도에 설명드리면 드론은 이 방충리 쪽에서 떠서 이 삼성반도체 쪽을 비춰줬고요. 그리고 나서 이 위쪽에, 자 그럼 이제 이걸 다 벗겨 볼까요? 이제 고덕 신도시 사시는 분들도 이 고덕에 대한 아파트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심이 좀 있으실 텐데, 저는 이제 토지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쪽 보면 모든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입니다. 이게 부동산하고 좀 연관이 많이 되는 게 주식 명언들이 부동산 명언하고도 잘 맞거든요. 그럼 보면 모든 게 수요와 공급인데, 이 고덕 신도시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은 1, 2단계까지는 지금 어느 정도 아파트들도 만들어지고 있고 어느 정도 입주해서 사시는 분들이 이제 있고요. 이제 3단계 공사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동탄, 제2동탄이나 이런 곳들처럼 좀 살기 좋은 신도시, 인프라가 갖춰지고 서울로 다니는 버스들도 조금 더 많아지고 사람들이 좀 더 몰려와서 정말 정주 여건이 갖춰진 문화와 예술과 학군이 어우러진 도시가 되려면 앞으로도 최소 5년에서 8년 이상은 더 지나서 이 3단계까지 다 공사가 완료되고 나서 한 5년 지나야 이제 살기 좋은 신도시가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평택 삼성반도체 인근의 이제 아파트들, 이제 고덕 신도시의 대장 아파트는 요 힐스테이트, 고덕 스카이시티와 고덕 센트럴이 지금 고덕 신도시에선 대장이고, 그리고 또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이제 지제역세권 앞에 지제역 더샵 센트럴 시티 아파트가 또 있습니다. 이제 이마트를 품고 있고요. 이제 역세권이기 때문에 이제 의견들이 되게 분분했죠. 여기가 대장이냐, 여기가 대장이냐.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결국 학군과 신도시와 모든 편의시설이 계획에 맞춰서 갖추어진 이 신도시가 더욱더 앞으로 자녀를 교육시키거나 문화예술의 어떤 활동을 하고 이런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문화 수준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높은 생활 수준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고덕 신도시 쪽으로 좀 더 많이 가시지 않을까. 물론 지제역세권도 좋은 입지고 하기 때문에 이 지제역세권의 센트럴시티 아파트도 지금은 아마 센트럴시티 아파트가 평택에서는 가장 비싼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택 삼성반도체의 규모나 삼성반도체를 중심으로 들어온 이런 도심들을 보면 굉장히 크게 들어왔고, 또한 또 많은 부분들이 계획이 잡혀있기 때문에 이 계획들은 또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이 토지 보상들이 거의 지금 많이 나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래쪽에 지제역세권 반드시 개발되고, 이 브레인시도 지금 한창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공급이 향후 한 10년간은 이 평택 삼성반도체 인근의 아파트는 공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파트 값이 올라가기는 쉽지 않다고 이제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향후에 한 10년 정도 지나면 이 위쪽에 이동남사 반도체 클러스터에 이제 정직원분들도 동탄에서 사시고 싶으시겠지만 또 동탄에서 다 동탄의 그 수요를 동탄이 받아줄 수는 없기 때문에 이 45번 국도를 타고 한 18분 정도 내려오면 고덕이고 지제역세권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 이동남사 반도체 클러스터도 거의 공사 기간이 한 30년 가까이 이제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이제 지금 용인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가 이제 팹 4기가 들어오고요. 이동남사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6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공사 기간도 이제 두 동을 더 지으려면 한 동당 5년씩만 해도 10년의 공사를 더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남사 반도체 클러스터와 용인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유동성 파티, 그러니까 지금 정부 정책적으로도 부동산을 많이 잡겠다고 하시지만 그건 아파트에 좀 국한됐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수도권 특히 이제 동탄 안쪽
그리고 서울 쪽에 이제 아파트를 잡는 수요고, 거의 전국에 많은 분들이 농업인들이 많이 갖고 있고 한 이런 토지 같은 경우는 뭐 물론 규제할 수도 있지만 이런 토지를 지금 아파트처럼 이렇게 규제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아파트에 대한 규제, 집에 대한 규제들이 결국 많은 투자자분들이 결국은 또 토지로 넘어올 수밖에 없고, 그 중심에는 이 포천 세종간 고속도로를 끼고 들어오는 용인 SK 하이닉스와 이동 남사 반도체 클러스터에 이 반도체 공장을 짓는데 어마어마한 인력들이 들어오고요. 그 인력들이 들어오면서 결국은 수요가 생기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것은 수요와 공급인데, 지금 용인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보시면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광활한 농업진흥구역, 그리고 어떤 신도시 개발이라든지 이 주변에 새로운 개발 압력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개발할 수 있는 토지들이 없다 보니까 지금 반값이 원룸이 100만원, 120만원을 가까운 곳 3km 반경 안쪽은 넘어섰고요. 점점 천리라든지 양지로 갔던 인원들도 이제 출퇴근이 아마 올해부터는 이제 힘들어지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더욱더 양지에서 출퇴근하시던 분들도 돈을 좀 더 주더라도 하이닉스 쪽으로, 이동남사도 하이닉스 쪽으로, 그리고 지금 출근을 하는데 뭐 죽산, 일죽, 지금 장호원까지 방을 알아보는 수요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수요들은 계속 퍼져나가서 향후에는 저는 안성 같은 경우도 안성의 북쪽, 이제 북가현이라든지 이런 곳은 웬만한 용인보다도 가깝기 때문에 이 북가현에 있는 이쪽에 있는 지금 이런 원룸들도 털을 닦아놓은 곳에 원룸이 2동 들어왔거든요. 원룸 하나에 110만 원에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지금 서울 세종 고속도로가 1단계인 남한성 제이시까지만 개통이 됐지만 이제 향후에 내년 하반기 정도면 이제 2단계인 세종까지 다 완성이 되는데, 저는 안성의 이 서운면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IC가 개통이 되면 이렇게 보시면 벌써 공사하는 모습들이 보이는데요. 1차적으로 이 서운면의 이슈는 또 안성 제5호 산업단지라고 할 수 있는 현대기아 연구소, 배터리 연구소가 들어오는 곳인데요. 지금 공사를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에서 21만 5천 평을 지금 현대에서 오롯이 다 사용하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보시면 이 안성의 5호 산업단지에 현대기아 배터리 팩토리, 자동차 연구소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라인들로 또 기업들이 포진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도 안성 57번 도로인데요. 여기가 어디냐 보면 이 라인입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안성의 제5 산업단지,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서운입장 IC가 또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또 굉장히 중요한 도로가 이 안성의 57번 도로 라인입니다. 이 도로를 통해서 또 개동과 시내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라인으로는 지금 기업들이 선호하는 세로고속도로와 가로고속도로가 만나는 JEC에서 가장 가까운 IC 중에 하나인 이 트라이앵글 라인입니다. 안성맞춤 IC, 남안성 IC, 서운입장 IC, 이 라인으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포진하고 싶을 수밖에 없다. 그 중에서 특히나 IC와 현대기아와 가까운 이 도로변 라인은 굉장히 각광받을 수밖에 없는데, 왼쪽은 광활한 농업진흥구역이기 때문에 개발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도로변 중심의 계획관리지역이라든지 주거지역, 그다음에 자연녹지 지역들 굉장히 각광받을 수밖에 없고, 지금 현대기아 같은 경우 또 공사를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주변으로 이제 관련 협력 업체들이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연녹지라든지 이렇게 어떤 건축 행위가 가능한, 특히 도로변 같은 경우는 지금은 상업적인 행위가 가능하지 않았지만 이제 기업이 들어오고 인부들 일자리가 생기면서 당연히 여기에 또 상주하는 인원들도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운면에 특히 주거지역이 많지는 않은데요. 지금 공사하는 현장들을 보면 굉장히 크게 공사를 하고 있고, 또 현대기아 같은 경우 또 로보틱스 사업에 진출을 해서 또 굉장히 지금 주가도 굉장히 오르고 있죠. 그래서 현대기아가 앞으로 이 자율주행 그 시대에 자동차뿐만 아니라 또 로보틱스에 관련된 것들도 이곳에서 연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 현대기아 같은 경우 이 21만 5천 평의 안성 제5산업단지를 전체를 다 쓰는데 지금 부족하다고 해요. 이 21만 5천 평이. 그래서 이 위쪽은 이제 안성의 제4산업단지, 그동안은 빈 공간이 있었는데 이곳들도 지금 분양은 다 거의 끝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앞쪽 라인을 또 이 현대에서 안성시에 요청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현지 주민분들한테 또 가서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이 현대기아 연구소 라인에서 이 57번 도로를 타고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서운면 이런 코너 자리들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좀 위로 올라가면 이제 주거 지역들이 있습니다. 향후에 결국 이런 완전한 시골에서 일자리가 생기고 이런 앵커 기업인 대기업이 들어온다면 이 주변 또한
또한 개발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반도체와 관련된 곳에 집중을 하셨던 분들 중에서도 이제 내가 반도체 라인의 용인이나 평택 쪽에는 투자하는 금액이 좀 적어서 내가 좀 쉽지 않다라는 걸 깨달으시고 이제 안성에 보시면 이렇게 보게면 라인이 있습니다. 이 보게면 라인이 또 몇 년 전에 굉장히 각광을 받았었는데 이 라인들도 가격대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조금 더 아래쪽, 그렇다고 이제 안성 시내 쪽으로 오면 여기 이제 개동 라인이라든지 동신산단 이쪽 들어오는 라인들도 이미 한 3, 4년 전에 한번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퀀텀 점프가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안성 라인 핵심은 또 핵심 지역이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투자 여력이 있다면 위쪽으로 용인 쪽으로 가시는 것들이 많지만 내 금액대가 좀 적고 그리고 적은 금액으로도 큰 지가 상승을 바라신다면 이쪽 서우면의 이 57번 도로 라인에 토지를 보시면 좋다 라는 말씀 또한 한번 드려봅니다. 자, 오늘은 좀 어떤 주제 특징보다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평택 삼성반도체와 SK와 이동남사와 안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드렸는데요. 사실은 평택 삼성반도체가 어떻게 변했는지가 이동남사와 용인 SK 하이닉스에 그대로 적용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떤 흐름에 따라서 이 부동산은 또 생물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을 좀 파악할 수 있다면 토지 투자하시는데 더욱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영상을 만들었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땅에 미친 농부 땅민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